가스라이팅 개나 줘버리자. 뻥.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솔직히 방송을 할 만큼 그렇게 예쁘진 않잖아.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편입학해도 어차피 도찐 개찐이야. 여러분, 제가 방금 얘기 드린 이 말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대충 눈치채셨나요? 작년 2020년도 한 해에만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가스라이트라는 연극에서 비롯된 단어, 심리학적인 단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심리, 상황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 사람을 이끄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본인을 탓하게 해서 나에게 의지하도록, 순응하도록 하는 것. 이 현상, 이 심리학적인 상황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꼭 본인이 의도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내뱉은 것이 설사 본인 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나에게 다다랐을 때 그게 날카로운 화살이 되고 결국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 사람 말이 맞는 건가? 라는 의심, 결국은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상황도 저는 넓게는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가스라이팅의 그런 면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방송할 얼굴은 아니잖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부터 공무원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나가면 갈 데 없어. 이런 말들은 어때요? 저는 역시 가스라이팅의 일종, 한 면모를 갖고 있는 얘기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에 붙인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는 귀를 잘 막는다. 이게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단점이라고 본다면 넌 어떻게 그렇게 너밖에 모르니? 다른 사람이 해주는 조언을 어떻게 그렇게 귓등으로도 안 듣니? 이런 면모를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저는 결국 이런 특성 때문에, 이런 나의 한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저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바로 저의 책이었는데요. 제가 하루 5분 머니로그라는 저의 책을 드디어 세상에 내놓게 됐잖아요. 언젠가 나도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나도 내 이름 뒤에 작가라는 명칭이 붙으면 참 멋있겠다.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던 꿈이자 목표이자 그런 동기부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오고 최근에 그 책을 참 보물 어루만지듯이 쓰담쓰담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가스라이팅 개나 줘버려라. 내가 그 말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담았더라면 나는 현재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문득 스치더라고요. 희애야, 진짜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 물론 참하게 생겼지. 근데 방송한 얼굴은 아니잖아. 내 주변에 방송하는 애들이 꽤 있는데 걔들은 진짜 방송하는 얼굴처럼 생겼어. 제가 한 대회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운영진인,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 30대였으니까 굉장히 어른처럼 보였죠. 그분이 저한테 조언을 하는 것을 가장하여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담고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저는 방송국 근처에도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조언을 가장하여 나를 돌려까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닌데 내가 그냥 이 업을, 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 꿈만 갖고 내가 도전을 해도 되는 걸까? 역시 안 되겠지?
저렇게 예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주저앉았다면 그 사람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가스라이팅에 성공한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말로 나의 판단력이 흐려졌고 나의 탓을 했고 내가 감히 나의 탓을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렇다면 저는 어떤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도움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점차 의존을 하고 조언을 구했겠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기분은 나빴으나 웃기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버릇이 없죠. 그 웃기고 있네 그 한마디로 빵! 그 멘트를 차버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시각을 조금 바꿈으로써 오히려 나에 대한 그런 꿈에 대한 각오를 더 다졌던 것 같아요. 네가 그런 말 한 거 내가 아니라는 거 보여주겠어. 되게 어린아이가 깡이 좀 있었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친척 어른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터무니없다는 듯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요즘 세상에는 지금부터 공무원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너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다. 한번 내 말 들어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도 역시 언뜻 보면 정말 나를 위한 조언인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너 내 말 들은 거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근데 만약 그 말을 듣고 제가 원하는 꿈을 향하지 않고 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면 저는 또 현재의 저의 모습을 전혀 만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방황했을 거예요. 공무원? 물론 좋은 직업이고 직장입니다. 하지만 저의 성향에는 저의 몸에는 맞지 않는 옷이에요. 그 친척 어른은 그저 내가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시각에서 그것이 가장 최고라는 이유로 일단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입히려고 했던 거예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제가 대학생 때 편입학 준비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성공한 것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그 3개월 만에 편입학을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하루에 3시간, 많게는 4시간을 자면서 정말 공부만 했습니다. 학과 생활에도 그렇게 빠지지 않았고 최대한 동참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선배들 눈에는 또 성에 차지 않았을 수 있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학교가 뭐가 어때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한 선배가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아등바등해도 나중에는 다 비슷비슷해. 꼭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되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순간에는 조금 이렇게 동공지진이라고 하죠. 멈칫하긴 했어요. 내가 대학 생활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있는 건가?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만 바라보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기는 했으나 또 이내 웃기고 있네. 네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결국은 저는 편입학에 성공해서 다른 학교로 이동을 했죠. 제목에 붙인 것처럼 저는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성공이라는 기준이 예전과는 다르게 각각의 의미로 흩어졌고 각양각색의 색깔로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의 기준으로서는 나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언젠가 한번 쓰고 싶었던 책을 출간하게 됐고 방송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하고 있고 선물을 보내드릴까요? 또 나야 또 나. 왕복 버스 타고 다니면서 헌혈하신 우리 박정숙님, 그리고 청주에서 식당 하시는 9270님, 그리고 아드님 졸업하셨다고 말씀 주신 7025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또 여러 가지의 강연 등의 명목으로 사람들 앞에 서고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신랑 신부로서 첫 인사인일 만큼 서로에 대한 존경과 마음과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도록 할 텐데요.
고개를 더 많이 숙이는 사람이 상대를 더 존중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랑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만약 제가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발목을 잡혀서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모양을 바꾸었다면 현재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어떤 모양인지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제가 현재 이룬 것들은 마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희은님, 그러면 웃기지 마 라는 말 뒤에 어떻게 희애님만의 색깔을 갖추는 행동을 옮길 수 있었나요? 그저 내가 하나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게 나만의 색깔을 갖추는 데의 1등 공신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든 나만의 아침 루틴을 실천하고 내가 계획을 세운 공부를 열심히 차근차근 한 장, 두 장 넘겨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는 분들 아마 알게 모르게 많으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퇴사해서 나가면 더 좋은 데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너 위에서 하는 말인데 그냥 한 해, 두 해 넘기면서 다니다 보면 이 직장에서 네가 꿈꾸는 것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다 너 위에서 하는 말이야. 저도 퇴사를 할 때마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퇴사를 하세요. 퇴사가 최고입니다. 가 절대 아니에요. 퇴사가 답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견디는 게 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퇴사가 답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몰려들 거예요. 왜냐? 내가 퇴사를 하는 순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부정당한 기분이 들 것이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이 별로다 라는 결론으로 닿는 것 같은 아주 찜찜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퇴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역시 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가스라이팅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야, 이만한 직장 없다. 이런 직업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인 거 알고 있지? 이런 말을 통해서 판단력이 흐려지지 마세요. 이런 말로 눈을 가리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걸로 판단력을 굳게 잡고 내 인생이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가스라이팅 개나 줘버립시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유용한 정보로 그리고 또 잔잔하게 이야기 나누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가스라이팅.